아이테신과 류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우리 류빌리티 류종훈 기자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참 현대글로비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현대글로비스가 내가 알던 버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했고, 투자처로서의 또 매력도도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긴 했는데, 자, 오늘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요즘에 핫한 HD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 네. 사실 뭐 미국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리쇼어링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LS 일렉트릭부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포인트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변압기 3대장 하면은 HD 현대, 효성, LS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LS를 좀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LS는 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거의 뭐 완전히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변압기를 쭉쭉쭉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배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변압기도 변압기지만 배전기를 오히려 잘하는 회사거든요. 이 배전기를 쫙 더 많이 깔 수가 있고, 그럼 배전기와 변압기 사이에 연결하려면은 전선이 필요해요. 그렇죠. LS는 또 LS 전선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인터넷 쓰고 할 때 해저 케이블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케이블도 지금 그 케이블도 LS가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전력을 통한, 전기를 통한 모든 것에 지금 LS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지금 핵심 사업이 사실은 초고압 변압기 쪽. 이쪽이다 보니까 저는 LS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좀 미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효성도 잘합니다. 잘하지만 L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요즘은 프로젝트를 하나를 턴키로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좀 그쪽 산업에서는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자체를 하나 다 떠올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또 이게 좋은 부분일지 아닐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기차는 팔렸어요, 이제는. 지금 충전망도 어쨌든 깔기는 깔 거거든요. 근데 LS가 충전 업체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 업체. 자, 많이들 모르세요. 전기차 충전 업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업체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은데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죠. 네. LS가 유일합니다. 흑자를 내고 있어요? 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B2B 사업을 많이 해요. 뭐 운송업체들, 이제 운수업체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업 모델을 조금은 디벨롭해서 지금 해외 진출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가져갔을 때, 그 사업을 가져갔을 때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S의 전선을 통해서, LS의 변압기를 통해서, 배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가져왔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 안전적으로 또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뭐 충전기도 있고 충전 사업도 있고, 이런 것까지 연결을 했을 때 LS가 조금은 앞으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서 조금은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이쪽에 오래 이제 이렇게 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납기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그쵸. 그렇죠? 네. 납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납기를 앞당겨서 기회를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맞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 수요가 단 9%밖에 안 늘었거든요. 20년 동안. 근데 지금 AI 인프라하고 그리고 제조업 리쇼어링 때문에 향후 20년 동안 38%가 폭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미국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하세월이라는 거죠. 일단 밸류 체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LS 그룹이라는 회사가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라는 거는 납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러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분히 수주받는데 많은 장점이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 기자가 굉장히 LS 그룹,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상장사인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은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좋게 보는지 한번. HD 현대 일렉트릭은 북미 시장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초고압 변압기를 가장 잘하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도 가장 높아요. 그 세계 3총사 중에서 가장 높은 회사고, 돈을 버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특히나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초고압 변압기가 돈이 제일 되는데, 그거를 제일 많이 만들고, 방금 말씀하셨던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따놓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인프라 산업에 거기 이제 인프라 교체 산업에 들어가는 초고압 변압기를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지금 많이 따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이렇게 수확하는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프라 할 때 AI 데이터 센터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따놨다는 거는 지금까지 인프라 산업을 위한,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통해서 번 돈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은 AI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면 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거네요. 투자자로서 이게 향후 미래 업사이드가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나. 아, 그쵸. 네, 이게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류 기자의 어떤 그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성장이 선반영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또 따져보시면 또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또 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추가로 뭐 코멘트 하실 부분 있나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변압기 산업을 볼 때는 항상 쉽게 말하면 발전소랑 이제 얼만큼 지금 잘 유기적으로 사업을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다른 업체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잘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랑 네트워크가 되게 좋아요. 이 네트워크가 좋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 회사들이 SMR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에너지망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지만 키워주는 산업 중에 하나는 또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쪽에 네트워크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는 아마 HD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최근에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넥스트 에라 뭐 이런 유틸리티 기업들하고 네트워크가 또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이제 약간 또 북미 쪽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또 폐쇄적인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또 쉽사리 또 신규 기업이 들어가서 뭔가 영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돈 되는 사업들을 미리미리 잘 수주받아 놨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정책들을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또 2차 전지 일병 살리기 이런 또 전략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배터리 셀뿐만이 아니라 소재 산업체들이 조금 많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산업 자체의 수직 계열을 좀 시키자, 쉽게 말하는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져나가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정부가 짜고 있는데,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지금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산업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전기차로만 지금 가져갈 게 아니라 ESS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약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즘 뭐 희망을 조금 가져보자면 음극재 쪽에서 조금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 정부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그런 음극재 수출을 좀 많이 막고 있다는 점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호재를 받고 있고, 또 하나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 차들이 조금은 늘어납니다. 근데 뭐 이 중에서 아마 성공할 걸로 지금 보이는 차는 테슬라 모델 Y 이제 주니퍼 정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내연기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호재는 조금은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머지 양극재 업체들과 특히나 이제 셀 업체들이 조금 잘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셀 업체들은 제 생각엔 계속해서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부도 이걸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뭐 R&D 비용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장 특히나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할 때 돈이 훨씬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뭐 저리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지원금 주는 것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정부의 그런 좀 자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건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빨리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수출 산업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고, 그죠? 반도체가 거의 20% 초중반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전기차고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빨리 지금 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우리 류종호 기자가 이야기한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첨가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전반적인 업황하고 좀 다르게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또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의 또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업체 관련돼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SDI가 저는 이제 계속 좋게 봤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리비안이 조금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라는 점 좀 안 좋게 봤어요, 사실은. 그렇죠. 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봤는데 모든 차가 이제 모든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네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걱정되는 곳은 오히려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랑 같이 합작사를 만든 회사가 캐나다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USMCA의 효과 때문에 거기 갔는데 25% 관세를 부과를 한다. 이러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 장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사실상 미국 회사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 회사들로부터 이제 갖고 있던 LG 엔솔의 그런 공급량이 점점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우리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부 차원에서 좀 뾰족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긴 하겠네요. 기업 혼자 못해요. 기업, 맞습니다. 정부, 그리고 이제 또 민간 외교 활동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관이 진짜 힘을 합쳐서 팀 코리아를 지금 꾸려서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월간 아리수, IT신과 리빌리티의 수다 타임.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실 거죠?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